안녕하십니까? 종로기술사학원에서 제공하는 출퇴근길 기술사 공부법 매일 공부 아침 용어의 진행을 맡고 있는 윤성민 인사올리입니다. 매일 공부 아침 용어만 꾸준히 청취하셔도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첫째, 1교시 용어 모르는 문제를 줄일 수 있습니다. 둘째, 핵심 용어만 정리함으로 많은 시간을 투자하지 않아도 됩니다. 셋째, 쉽게 건축 시공 공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출퇴근길을 활용한 기술사 공법 매일 공부 아침 용어 지금 시작합니다. 네, 오늘은 컬럼 셔터링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콘크리트 채움 관관 CFT에 대해서 한번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문제는 보시다시피 97년도, 03년도, 06년도, 12년도, 16년도, 18년도 등 굉장히 많이 출제되었던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서브노트로 정리를 해놔야 되고, 그 다음에 얘는 아주 단골 손님이기 때문에 공부를 하시고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는 반드시 선택을 하셔서 좋은 점수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컬럼 셔터링을 하게 되는데, 컬럼 셔터링을 하기 전에 먼저 키워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컬럼 셔터링이란 초골조, 그 다음에 초고층 건축을 축조 시에 내외부 기둥 구조가 다를 경우 하고요. 재료의 재질 및 응력 차이가 나고요. 이때에 뭐가 발생돼요? 신축량이 발생됩니다. 이것이 보다 기둥의 축소 변이, 즉 컬럼 셔터링이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컬럼 셔터링이란 내외부의 기둥 구조가 다를 경우 재료의 재질, 응력 차이, 신축량 발생으로 발생되는 기둥 축소 변이를 말한다라고 정의를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건물이 고층화가 되게 되면 수직 부재가 많은 하중을 받아서 축소 현상이 이 컬럼 셔터링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전체적으로 기둥 축소ring 검토 절차를 한번 바라본다라면 기술 지침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술 지침에서는 자, 기술 지침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해요? 시공 공정 계획을 수립합니다. 시공 공정 계획 수립입니다. 모든 공사는 다 시공 계획에 대한 공정을 수립을 하죠. 그리고 나서 뭐가 되죠? 그렇죠. 축소량에 대한 해석을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보존 방안을 해석합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그리고 시공 및 계측을 하겠죠. 시공 계측을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계측 자료를 분석하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현장 여건에 따라 적용하죠. 네, 이러한 순서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기술 지침에는 그 검토 절차가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된다라는 거. 네, 이렇게 된다는 플로우 차트. 얘가 바로 뭐다? 네, 검토 절차다. 이 검토 절차는 시험 문제에도 나올 수 있는 소지가 있겠죠. 서술형 시험 문제에서 나올 수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린 거고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축소 변이량을 조절하기 위해서는 전체 층을 몇 구간으로 나누어서 변이량을 조절할 필요가 있겠죠. 예. 그래서 여기 30층, 20층, 10층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요때 변이량을 조절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발생 원인은요. 탄성 쇼트링하고 비탄성 쇼트링으로 볼 수 있고요. 대책은 설계 시 등분 조절, 조지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탄성 쇼트링 같은 경우에는 주로 어떤 부분이 될까요? 그렇습니다. 주로 이제 얘네는 철골이라고 봐야겠죠. 그 다음에 비탄성은 뭐죠? 철근, 콘크리트 조다. 그쵸? 왜 비탄성 쇼트링은 철근 콘크리트 줄까요? 물론 철근이라는 게 들어있기 때문에 탄성 쇼트링이 날 수 있지만 콘크리트가 피복 두께로 덮어져 있기 때문에 비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건조수축 얘기가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탄성 쇼트링 같은 경우는 기둥부재의 재질이 상이할 경우, 기둥부재의 단면적이 상이할 경우, 기둥부재의 높이가 다를 경우, 상부가 작용하는 하중의 차이가 날 경우, 그렇습니다. 비탄성은 어떻게 되나요? 방위에 따른 건조 수축이죠. 그 다음에 클리프 현상에 대한 차이, 그쵸? 클리프 현상 때문에 목수들이 슬라브를 갖다가 살짝 올려놓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잖아요. 자, 그래서 대책은 설계시와 등분 조절 그리고 조립식으로 나누어서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초고층 건축물 같은 경우는 설계시의 기둥 변이량을 미리 예측하고요. 그 다음에 정확한 데이터를 적용해서 계산합니다. 아울러서 발생된 변이량을 조절하고 전체를 몇 개의 구간으로 나누어서 이야기를 하겠죠. 가조립 상태에서 변이 발생에 대한 조절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 잊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CFT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CFT란 강간을 거푸집으로 사용하는 거죠. 그렇죠? 네, 강간을 거푸집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콘크리트를 채운 합성 구조이죠. 그래서 자굴 방지가 되고요. 그렇죠? 내진성이 향상됩니다. 아울러서 기둥 단면 축소 현상, 즉 컬럼 셔틀링을 제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힘 강성 등이 증대되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본다라면, 자, 강간을 기둥의 거푸집으로 하고요. 강간 내부에 콘크리트를 채운 합성 구조입니다. 아울러서 자굴 방지, 내진선 향상, 기둥 단면 축소, 힘 강성이 증대의 효과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초고층 건축물의 기둥 구조물에 유리하다라는 거. 유리하다라는 건데 얘는 주로 뭐가 되겠어요? 그렇죠. PRD 공법의 기둥일 겁니다. 그쵸? 자, PRD 공법은 아시다시피 SPS 공법하고 그 다음에 탑다운 공법에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죠. 특히 코아선행 공법에서도 많이 사용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강간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충진 콘크리트 강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여기서 빚는 원형은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사각은 사용을 주로 많이 합니다. 자,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자, 요런 기둥이 이렇게 있다고 보시죠. 단면상으로. 얘가 철골 기둥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동그라미로 이렇게 돼서 이런 보가 만약에 만들어진다라면 이 동그라미 때문에, 그쵸? 둥근 형태 때문에 접합이 되나요? 안 되나요? 접합이 잘 안 되겠죠. 그렇다면 네모로 되어 있는 이 CFT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접합이 잘 되나요? 안 되나요? 그쵸? 접합이 될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 네모에 있는 이 CFT가 잘 사용을 한다는 거, 이가 꽁구리로 채워집니다. 그래서 기둥 상부에서 트레미간으로 타설을 하는 순타 공법과 그
다음에 하부에서 압입하는, 기둥 하부에서 압입하는 압입공법 두 가지로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순타공법은 어떻게 돼요? 여기서 이렇게 내리는 게 순타공법이다. 즉 중력에 의해서 내려가는 게 순타공법이고, 압입공법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펌핑을 통해서 이렇게 올리는 거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압입공법은 품질에 대한 부분이 확인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죠. 왜? 올라갔다가 중력에 의해서 다시 내려올 수 있거든요, 콘크리트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다. 그러나 자, 압입공법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왜 그런가요? CFT가 그렇습니다. 탑다운 공사에서는 여기서 이렇게 나와 있는 이 탑을 만들어 주고, 여기에 있는 지하층을 갖다가 얘는 올라가고 얘는 내려가죠. 이렇게 탑다운 공사를 하게 되면 여기서부터 지하층을 파고 그 다음에 또 여기 만들고 이런 식으로 갈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점차적으로 파 나갈 겁니다. 이렇게 점차적으로 파 나가게 되면 여기 있는 부분에 대해서 기둥을 보게 되면 이런 기둥이 이렇게 있으면, 그쵸? 파 왔으니까 이렇게 막고 타설이 가능한가요? 여기 막혀 있으니까 타설이 불가능하겠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고 이거 다 이렇게 슬라브가 다 막혀 있으니까 타설이 불가능하다. 그럼 어떻게 되냐? 이렇게 압입공법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뭘 통해서? 그렇죠? 펌핑을 통해서 압입공법을 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봤을 때 특징은 뭐가 되냐? 자굴 방지가 되고 공기 단축이 되며 내진성이 향상되고 거푸집 공사의 생략이 되고 기둥 단면이 축소되고 내화성이 확보됩니다. 힘강성이 증대되고 경제성이 확보되지요. 그래서 타설 방법으로는 기둥 상부와 기둥 하부 부분이 있다라는 거 잊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상부분에서의 순타, 그 다음에 하부부에서는 압입공법을 사용했다라는 거 잊지 말고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콘크리트 체형 강화 CFT와 그 다음에 컬럼 셔터링에 대해서 공부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매일 공부 아침 용어의 본 강의가 궁금하시다면 종로기술사학원 용어 설명반으로, 건축 경험이 부족해서 현장 이론을 보완하고 싶다면 에어클래스의 기술 지침반으로, 진행자 윤교수 스타일의 모의고사반을 원하신다면 윤스터디를 종로기술사학원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미있게 보셨습니까?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